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챕터 5 각변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변조라고 했습니다. 각변조 챕터 5 각변조라고 했습니다. 변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캐리어 웨이브가 A 코사인 세타 T 파이 T로 적었네요. 세타 T로 하죠. A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됐다면은 이 진폭을 변조시키는 것을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진폭을 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진폭 변조라고 그랬죠. 진폭 변조라고 그랬습니다. 진폭 변조는 우리가 TSB, SC, TSB, TC, SSB 이런 세 가지 종류를 갖다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이 각을 변조하는 것을 우리가 각변조라고 했습니다. 이 각변조는 주파수 변조하고 위상 변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타 T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2파이 FCT 플러스 위상 파이 T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주파수를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 변조, 이 위상을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위상 변조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변조에서 주파수 변조는 뭐고 위상 변조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순간적인 주파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순시 주파수 FIT라고 그랬죠. 이 순시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시 주파수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변조에서는 이 순시 주파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순시 주파수는 어떻게 됐었냐면 2파이분의 1에 d 세타 t d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걸 오메가로 표현하면 오메가 it는 d 세타 t dt 이런 식으로 됐었죠. 순시 주파수, 그 다음 세타 t는 이걸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2파이 fct 플러스 0에서 t까지 2파이 fi 타워 d 타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시 주파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시 주파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주파수 변조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주파수 변조는 순시 주파수가 순시 주파수 처음에 캐리어 주파수 FC잖아요. 이게 비례상수의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순시 주파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주파수 변조라고 그랬죠. 주파수 변조라고 그랬어요. 주파수 변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각 변조에서는 이 세타 t가 세타 t는 2파이 fct 플러스 kp mt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이때 주파수 변조에서의 각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각 변조에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순시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갖다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방금 순시 주파수에서 각을 나타내는 것은 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타 t는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의 0에서 t의 m 타워의 d 타워 이렇게 되고, 이 순시 주파수는 이것을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fi t는 fc 플러스 kp의 d mt dt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 관계식이 우리 테이블로 나와 있었죠. 이 관계식이 테이블로 나와 있었죠. 테이블로 나와 있는 테이블, 우리 책의 테이블 표 5-2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FM 변조하고 PM 변조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때는 반드시 주파수로 해야 된다고 했죠. 어떤 주파수냐? 순시 주파수예요. 그래서 우리 책 예제에서 그림 5-5 요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주파수 FM 변조하고 PM 변조의 관계도
메시지 신호 MT를 적분해 가지고서 PM 변조를 하게 되면 이게 FM 변조다 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분을 해 가지고서 각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상 변조를 하게 되면은 FM 변조가 된다.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를 미분해 가지고서 FM 변조를 하게 되면은 메시지 신호를 미분해 가지고서 FM 변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PM 변조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은 또 반드시 잘 정리를 해 가지고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쭉 해보면서 최대 주파수 편의를 갖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FM은 주파수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주파수 편의를 정의했습니다. 델타 F는 순시 주파수에서 빼기 FC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KFMT의 MT가 되는데 이것의 맥스값, 이것의 맥스값이 바로 최대 주파수 편의가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대 주파수, 최대 이상 편의 델타 세타 요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었냐면은 2파이 KP의 맥스 MT 그래서 최대 주파수 최대 이상 편의를 정의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게 베타라고 해가지고서 B분의 델타 F 이거 변조지수입니다. 변조지수고 이 B는 메시지 신호 MT의 대역폭을 말하는 거죠. MT의 대역폭이다. 그런데 이 B가 베타가 1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네로우 밴드 FM이라고 하고 베타가 1보다도 큰 경우는 우리가 와이드 밴드 광대역 FM이라고 해가지고서 FM의 밴드위스를 우리가 정의했을 때 이 베타 플러스 1B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이게 와이드 밴드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냥 2B로 했을 때는 우리가 네로 밴드로 한다. 그래서 FM의 대역폭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와이드 밴드냐 네로 밴드냐 이것은 우리가 이 변조지수를 가지고서 결정하고 이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칼슨스 법칙이라고 해서 칼슨스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쭉 우리가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FM 방송에 대해 가지고서 또 정의를 했어요. 일반 라디오의 FM 방송하고 TV의 음성인 FM 방송의 밴드위스, 이 밴드위스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왔는데 FM 방송의 베타는 한 5 정도로 되고 5 정도로 되는 걸 갖다 우리가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밴드위스가 우리가 약 한 200kHz가 되는 걸 알았고 테레비 같은 경우에는 180
kHz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한번 그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시기를 갖다 바라면서 우리 책에 이렇게 보면은 페이지 373쪽입니다. 페이지 373쪽에 문제 5-16 문제 5-16입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은 반송파 주파수 FC가 1MHz로서 각변조한 신호가 다음과 같다. FM 변조 신호한 것이 이거라 이거죠. 이럴 때 최대 주파수 편이 최대 이상 편이 근사 대역폭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고 지금 제가 요약을 했던 것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M 변조를 하는데 메시지 신호 MT를 우리가 이제 FM 변조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온 신호가 SMT를 이렇게 보니까 50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사인 800 파이 T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원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의 원형은 이것의 원형은 A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될 것입니다. A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파수 FM 변조라고 그랬잖아요. FM 변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시 주파수 FIT가 FC 플러스 KFMT 이런 형태를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에서의 우리가 세타 T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세타 T는 이게 우리가 FIT하고 세타 T의 관계는 세타 T는 2파이 FCT 플러스 0에서 T까지 2파이 KF M 타워 D 타워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F의 0에서 T의 M 타워 D 타워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세타 T가 이것이 이런 형태를 갖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FM 변조했을 때 이거하고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거하고 이것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갖다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하니까 2파이 FCT는 그대로 있죠. 2파이 FCT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800 파이 T가 2파이 KF의 0에서 T의 M 타워 D 타워다는 거잖아요. 그 양변을 똑같이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양변을 똑같이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풀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면은 이거 미분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800 파이가 이렇게 그대로 있죠. 앞으로 나와야죠. 마이너스 800 파이하고 코사인 800 파이 T 이렇게 하고 2파이 KF MT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KF M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파이가 2파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00의 코사인 800 파이 t가 kf mt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랜만에 이어붙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에 최대 주파수 편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대 주파수 편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는 델타 F는 KF의 맥스 MT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KF잖아요. 이게 KFMT잖아요. 이것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된다면은 델타 F는 400이 되겠죠. 400. 최대 주파수는 400Hz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뭘 구하는 걸 갖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최대 이상 편의를 갖다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이상 편의를 구하라는 거죠. 최대 이상 편의 델타 세타는 2파이 kp의 맥스 mt 이거지 않습니까? 맥스 mt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타 t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세타 t를 갖다 잘 봅시다. 세타 t에서 순간적인 각도 세타 t에서 요각을 뺀 값이 바로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대 이상 편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이것을 뺀 것이다. 그러면 바로 요것만 남는 거죠. 요것만 남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이상 편의를 우리가 이상 편의는 마이너스 800이 아니고 마이너스 사인 800 파이 t가 되는데 이것의 맥스 값은 델타 세타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이 되겠죠. 1 사인도 역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1 단위는 라디안이 되겠죠. 1 라디안이 최대 1 라디안이 잘 안 보였었네요. 최대 주파수 최대 이상 편의는 1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근사 대역폭을 구하라. 그 다음에는 근사 대역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사 대역폭을 구하라. 근사 대역폭은 베타는 B분의 실제적으로 델타 F인데 우리가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2파이 F니까 400이죠. 400. 그래서 B는 얼마냐면 400입니다. 400. 근데 델타 F가 아까 얼마였었죠? 델타 F가 우리가 또 400이었었죠. 델타 F가 400. 400입니다.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1보다 적지는 않으니까
와이드 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드 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근사 대폭 BW FM은 2의 베타 플러스 1의 B 하면은 2 베타는 1 플러스 1 B는 이꼴 400 4 1600 헬츠가 됩니다. 1600 헬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번 문제를 갖다가 풀었는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난번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뭐니 해도 이렇게 어떤 변조된 신호가 주어졌으면 이것의 원형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게 주파수 변조냐 아니면은 위상 변조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서 FM 변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상 변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세타 T가 2파이 FCT 플러스 2파이 KP의 MT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주파수 변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상 변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분을 해가지고서 순시 주파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을 찾아라. 원형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주파수 편이 위상 편이 밴드위스 구하는 것은 그냥 그 공식에 의해 가지고서 접근하면 되잖아요. 이 공식은 다 노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종합적으로 4장하고 5장을 했는데, 우리 이번 학기 통신이론의 핵심은 이 4장하고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디지털 통신은 또 다른 서브젝트 과목이 있어가지고서 별도로 배우거든요. 그거 배우기 위한 기초이론을 갖다가 하는 곳이 다음 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통신이론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신호해석을 2학년 2학기 때 했고, 이것을 위하기 위해 가지고서 3학년 1을 할 때 AM하고 FM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이동통신,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배우는 기초이론이 다음 주부터 이어진다고 보시면은 틀림없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